아는 기자, 경제산업부 박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것부터 물어보죠. 단도직입적으로 새마을금고에 예금 가지신 분들 지금 빼야 합니까? 아니면 괜찮은 겁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도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정부가 여기에 더해서 5천만 원이 넘어도 흡수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금과 이자가 모두 보장이 되는데요. 중도 해지한 예적금도 다시 예치하면 비과세 혜택을 동일하게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예적금이 보호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조사가 이제 시작이잖아요. 혹시 부실이 더 드러나면 안심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미 드러난 지표로만 보면 당연히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요. 이 새마을금고의 1분기 연체율 신협이나 농협, 수협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란 판단입니다.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 77조 원 수준으로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정부는 만약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예치 금액을 지급할 수가 있다며 지난달 기준 13조 원 규모 상환 준비금까지 쌓아뒀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일부 금고가 통폐합될 수는 있지만 이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는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합병으로 예금자들이 예치금을 보전하고 있지만 계약 이전이 이어지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자본 부담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량 합병으로 불안감이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금고 전반의 문제로 커지기 전에 신속하게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그런데요, 이 새마을금고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시작은 600억 원대 대출이었습니다. 경기 남양주 새마을금고의 한 대출 담당자가 600억 원에 육박하는 부동산 대출을 내줬는데요. 이 설상가상 건축 건설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내주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대출은요, 원래 건설 상황에 따라서 순서적으로 차례차례 대출을 주는 이른바 기성고 대출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이 규정을 어기고 그보다 더한 대출을 내준 겁니다. 해당 금고는 올해 1월부터 연체율이 확 뛰더니 결국 폐업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출을 하는 동안 우리 금융당국은 아예 몰랐습니까? 이 독립적 금고라고 하는 새마을금고의 성격이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일반적인 정부기관이 아니라 협동조합입니다. 본사 중심으로 지역별로 지점이 있는 주요 시중은행과 달리 지역마다 독립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상호금융 협동조합은 농협이나 축협, 수협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마을금고와 다른 협동조합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위원회 감독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이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협동조합들은 금융위원회 감독을 받지만 이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만 검사 대상이 됩니다. 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요. 결국 건전성 부실로 이어진 건데요.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에 새마을금고도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겠네요. 네, 아는 기자 박재희 기자였습니다.